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또 흥미로운 자료들 모아봤는데요. 같이 한번 깊게 파고 들어가 보시죠. 네, 기대됩니다. 코딩할 때 생기는 작은 궁금증부터 시작해서 게임 그래픽의 좀 복잡한 원리, 그리고 직접 뭔가 만들어 본 이야기까지. 네, 꽤 다양하네요. 네, 기술 뒤에 숨겨진 그런 재미난 지점들 한번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까요? 우선 플로터인데요. 이걸로 UI 만들다 보면 그 사이즈 박스 있잖아요. 빈 공간 만드는 거. 네네, 레이아웃 잡을 때 많이 쓰죠. 거기에 가끔 터치 이벤트를 주고 싶은데 이게 안 먹힐 때가 있더라고요. 영역은 분명히 있는데 왜 반응이 없나? 좀 신기했어요. 아, 그거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이즈 박스는 말 그대로 공간만 확보하지 화면에 실제로 뭘 그리는 애가 아니거든요. 아, 그냥 자리만 차지한다. 픽셀을 안 찍는군요. 그렇죠. 플로터에서 터치를 감지하는 거. 이걸 이제 히트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화면에 그려진 픽셀을 기준으로 작동해요. 그려진 걸 기준으로. 네. 근데 사이즈 박스는 시각적으로 보이는 내용물이 없으니까 아예 히트 테스트 대상에서 빠져버리는 거죠. 와, 그렇군요. 일종의 투명인광 같은 거네요. 터치 시스템 입장에서는. 뭐 그렇죠. 그래서 만약 거기에 꼭 터치를 먹이고 싶으면 제스처 디렉터로 감싸고 그 히트 테스트 비헤이비어 오페이크 옵션을 줘야 해요. 아, 오페이크. 나 여기 불투명하게 영역이 있으니 인식해. 이렇게 알려주는 거군요. 네, 맞아요. 강제로 여기도 터치 영역이다라고 선언해주는 셈이죠. 이게 그 컨테이너에 투명색 줬을 때 터치되는 거랑은 또 다르네요. 그렇죠. 컨테이너는 색이 투명해도 일단 그리는 행위 자체는 하니깐요. 배경색을 칠하는 거죠, 투명하게. 그래서 히트 테스트에 걸려요. 이야, 진짜 위젯마다 이런 특성을 잘 알아야겠네요.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네, 이런 렌더링 원리가 또 재미있는 지점으로 이어지는데요. 최근에 iOS에서 그 약간 반투명한 유리 효과 같은 새로운 UI 스타일이 나왔잖아요. 아, 네네, 봤어요. 약간 블러 처리된 배경 비치는 거. 맞아요. 이게 이제 크로스 플랫폼 프레임워크 관점에서 보면 리액트 네이티브랑 플러터 컴포즈 같은 애들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어요. 오, 어떤 점에서요? 리액트 네이티브는 기본적으로 네이티브 UI 컴포넌트를 가져다 쓰잖아요. 네, 그쵸. 브릿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OS가 업데이트돼서 새로운 스타일이 생기면 앱을 다시 빌드하거나 할 때 그 네이티브 컴포넌트가 알아서 그 스타일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죠. 좀 더 유연하게 OS 변화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아, OS가 주는 걸 그대로 쓰니까 OS가 바뀌면 자연스럽게 반영될 수 있다. 반면에 플러터나 컴포즈처럼 자체 렌더링 엔진, 그러니까 스키아나 뭐 그런 걸 쓰는 애들은 좀 다르죠. 얘네는 직접 그리니까요. 네, 직접 모든 걸 그리니까 OS에 새로운 유리 효과 같은 게 생겨도 그 프레임워크 자체에서 그걸 지원하도록 업데이트를 해주거나 아니면 개발자가 직접 막 코드로 구현해갖고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 아, 확실히 장단점이 있네요. 한쪽은 OS 따라가는 유연한, 다른 쪽은 플랫폼 독립적인 일관성. 근데 또 OS 최신 기능 쓰려면 기다리거나 직접 만들어야 하고. 자체 렌더링 얘기가 나왔으니 아예 그래픽 쪽으로 더 들어가 볼까요? 게임 그래픽, 이거 정말 신기한 기술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특히 실시간으로 막 화려한 화면 만들어내는 거 보면 대단하죠. 네. 그중에서 테셀레이션이라는 기술이 있다던데 이게 게임 속 디테일을 살리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영어랑은 좀 다르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영화는 뭐 시간 들여서 엄청 고품질 모델 만들고 렌더링 걸어놓으면 되지만 게임은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모든 게 실시간이니까. 네, 플레이어 움직임에 맞춰서 바로바로 그려야 하니까. 그래서 테셀레이션이 필요한 건데요. 기본 아이디어는 이래요. 일단 게임 엔진은 좀 단순한 모델 데이터, 그러니까 폴리곤 수가 적은 로우 폴리 모델을 받아요. 아, 일단 가볍게 시작하는군요. 네. 그리고 이걸 GPU로 보낸 다음에 GPU 단계에서 이 로우 폴리 모델의 폴리곤, 그러니까 다각형들을 실시간으로 엄청 잘게 쪼개는 거예요. GPU가 직전요? 와, 실시간으로 막 쪼갠다고요? 네. 그게 테셀레이션이에요. 마침 큰 도화지를 받아서 아주 작은 모자이크 조각으로 실시간으로 잘라내는 느낌. 이야, 그럼 폴리곤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근데 단순히 폴리곤만 늘리는 게 다가 아니고요. 그렇게 잘게 쪼개진 표면에다가 이제 노멀 맥 같은 걸 입혀요. 노멀 맵이요? 그 울퉁불퉁한 질감 표현하는 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 표면에 미세한 굴곡 정보를 담은 텍스처인데 이걸 잘게 쪼개진 폴리곤 위에 입히면 훨씬 더 입체적이고 사실적인 표면 표현이 가능해지는 거죠.
원본 모델은 단순했는데 결과물은 엄청 디테일하게. 와, 로우 폴리 데이터로 하이 폴리 같은 효과를 내는 거네요.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군요. 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카메라 거리에 따라서 이 테슬레이션 강도를 조절해요. LOD, 레벨 오브 디테일이라고 하죠. 아, LOD. 들어봤어요. 가까우면 자세히, 멀면 대충. 정확해요. 가까이 있는 물체는 폴리곤을 많이 쪼개서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멀리 있는 건 덜 쪼개거나 아예 테슬레이션을 안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시각 품질은 유지하면서도 시스템 부하를 확 줄일 수 있죠. 오, 최적화에도 엄청 중요하겠네요. 괜히 멀리 있는 곳까지 다 쪼갤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애초에 CPU에서 GPU로 넘어가는 데이터 자체가 로우 폴리니까 그 데이터 전송 병목 현상도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요. 여러모로 게임 그래픽에서는 정말 필수적인 기술 중 하나예요. 자, 마지막 이야기는 조금 더 현실적인 제작기인데요. 그 3D 프린팅 경험담이 올라왔어요. 해피해킹 키보드 아시죠? 아, 네네. 유명하죠. 그거를 맥북 위에 이렇게 딱 올려놓고 쓸 수 있는 브라켓, 거치대 같은 걸 직접 3D 모델링해서 프린터로 뽑으셨대요. 오, 직접요? 대단한데요? 근데 재밌는 게 흰색 키보드에 맞춰서 설계를 딱 했는데 나중에 검은색 키보드를 얹어보니까 미묘하게 크기가 안 맞더래요. 아, 진짜요? 같은 모델인데 색깔만 다른데도요? 네. 그래서 다시 설계해야 했다고. 이게 뭐 재질 차이 때문일까요? 아니면 생산 과정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긴 걸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플라스틱 사출 같은 거 할 때 색상 염료나 뭐 생산 배치에 따라서 정말 미세하게 수축률 같은 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0점 몇 밀리미터 차이라도 저런 거치대 같은 경우는 딱 안 맞을 수 있죠. 그렇죠. 이게 또 디지털 제조의 매력이자 어려움이죠. 그 설계 과정 자체도 흥미로운데 실제 제품 사진을 찍어서 그 위에 대고 곡률 같은 걸 따고 또 실제로 자로제에서 얻은 측정값을 바탕으로 3D 모델링을 하고 네네, 사진이랑 실측이랑 같이. 그리고 불필요한 부분은 빼내고 뭐 이런 걸 이제 불리언 연산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형태를 잡아나가는 방식은 진짜 실용적인 것 같아요. 특히 나사 구멍이나 뭐 딱 맞물려야 하는 부분은 정밀한 측정이 진짜 중요하고요. 아, 듣고 보니 정말 섬세한 작업이네요. 그냥 대충 눈대중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럼요. 특히 3D 프린팅은 오차도 고려해야 하니까요. 결국 이것도 프로토타이핑하고 또 수정하고 이런 반복이 중요하다는 얘기였네요.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이야기들 다 재밌었는데요. 저는 특히 그 테셀레이션 있잖아요. 네네, GPU가 실시간으로 쪼개는 거.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적은 좀 압축된 정보, 로우 폴리 모델을 가지고 실시간으로 엄청 풍부한 결과물, 디테일한 그래픽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본은 단순한데 결과는 복잡하게. 이게 어쩌면 우리가 막 세상에 엄청 많은 정보들을 다룰 때 그 핵심만 딱 뽑아내서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뭔가 새로운 생각이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랑 좀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제한된 자원, 뭐 우리의 시간이나 인지 능력 같은 걸로 최대의 효과를 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랑 닮았어요. 핵심을 파악해서 확장하는 지혜랄까? 네, 뭐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다 효율성을 추구하는 과정이니까요. 네, 정말 흥미로운 연결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런 이야기들이 듣고 계신 여러분의 생각에도 어떤 작은 불씨나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네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재미있고 깊이 있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